괜찮냐는 말. 정연은 늘 마지막 손님이었다. 약국 불이 꺼지기 직전 어둑한 문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봉지를 꺼내 들었다. 오늘도 그녀는 아버지의 위장약과 조카의 해열제를 챙겼다. 늘 그랬다. 그녀는 무슨 병이든 먼저 받아 적을 줄 알았고 무슨 약이든 자기 목숨 비워두는 사람이었다. 이번엔 본인을 위한 건 없나요? 그 말은 오래전부터 같은 목소리로 반복되었다. 그 말 앞에서 정연은 늘 같은 대답을 꺼냈다. 저는 괜찮아요. 말 끝에 붙은 점이 아니었다. 그냥 생존을 위해 익혀둔 표정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의 요구로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의 부탁으로 끝났다. 아침엔 아버지의 속쓰림을 확인하고 낮에는 조카의 온라인 수업을 챙겼고 밤에는 형편없이 돌아온 동생의 핑계를 받아 적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묻는다면 사랑도 처음엔 말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채무였다. 누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눈치를 보고 약을 타는 일마저 정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자존심처럼 여겨졌고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유일한 온기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 온기를 쥔 채 떠났다. 피로가 끝난 순간 그녀는 잊혔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이. 정연 씨는 참 빈틈이 없어요. 도윤은 한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이상하게 서늘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도윤의 약국을 나서며 정연은 생각했다. 감기라도 걸려볼까? 그건 아프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도 무언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문했다. 왜 나는 늘 남의 고통에 반응하면서도 내 고통은 미뤄두는 걸까? 그리고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은 구조적으로 무시당해왔다. 아니, 자신 스스로가 외면하는 법을 익혀야만 살아남았던 것이었다. 정연이 처음 스스로를 유용한 존재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배운 건 7살 무렵이었다. 그해 겨울, 엄마는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동생 우유라도 미리 데워줬으면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장을 안 봐도 되잖아.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연은 그날부터 내가 뭘 하면 여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장점은 빨랐다. 작은 신호도 읽어내는 눈치, 말하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예민함, 무엇보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줄이는 기술. 엄마가 외출할 때면 너는 엄마 대신이야 라는 말에 어깨를 펴고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작은 이모의 아이를 보살피며 정연이는 착하다는 말에 뿌듯해했다. 사랑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쓸모가 있어야 칭찬을 받는 아이로. 잘한다는 건 스스로의 온도를 잴 수 없는 삶이었다. 존재보다 기능으로 먼저 설명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존재의 증거를 타인의 필요에서 찾아야 한다. 정연은 그렇게 자기를 쥐어짜며 증명해왔다. 어느새 그는 누군가를 돕는 손이 되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 시절에 정연은 알았다. 감정은 불편을 낳고 존재는 기능으로 환원될 때 덜 미움받는다는 것을. 한 번은 친척들이 모두 모인 날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졌다. 다들 놀라 도망치듯 뛰어들어갔지만 정연은 달리지 않았다. 2살 어린 친척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며 얼어붙어 있었고 정연은 그 아이에게 우산을 씌우고 맨몸으로 우박을 맞았다. 어른들은 감탄했지만 누구도 정연에게 따뜻한 옷을 덮어주진 않았다. 그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누군가는 보호해야 한다면 그건 자신의 임무라고 여겼다. 겨울밤 작은 방에 여럿이 모여 잘 때면 정연은 언제나 이불 끝자락을 동생들에게 넘겨주었다. 허기가 돌면 남은 밥은 언제나 아이들 입으로 먼저 들어갔다. 정연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정연은 학창시절에도 달랐다. 죽겠다고 전화해온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교무실로 불려가고 경찰서로 따라가고 왕따였던 친구의 편을 들어주고 대신 따돌림을 당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정연이 없을 땐 살아남았고 정연이 있을 땐 외로움의 바닥을 보여줬다. 정연은 그걸 자처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들은 말한다. 전화로 얘기하면 좋은데 같이 놀긴 좀 그래.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정연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묻지 못한다. 나는 괜찮지 않은데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도윤이 건네는 이번엔 본인을 위한 건 없나요? 란 말은 너무 낯설었다. 그 말은 정연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연은 아직도 그 물음 앞에 입을 열 줄 몰랐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정연은 회사를 통해 해외 파견 근무 제안을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 명의 건강과 일정을 챙기느라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가보겠습니다. 한 문장이 정연의 삶을 갈랐다. 그녀는 타인의 필요를 중심에 두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섰다. 외국의 작은 도시, 조금은 낯선 공기, 창밖으로 햇살이 흘러들고 주말 오후의 고요함 속에서 정연은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 망설인 끝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괜찮으세요? 잠시 후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금은요. 당신의 안부를 물어올 사람이 있다는 게 꽤 괜찮은 기분이에요. 그 말 끝에 정연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에게도 누군가를 마주할 빈틈이 있다는 것을. 그 빈틈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임을.